성월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소장께서 일괄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1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그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인력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전국 최초로 도입 약 220명을 농가에 배정하고 농촌 인력 해소를 도왔습니다. 또한 드론 시범과 여성 노약자 농작업 장비 52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첫 시행한 농자재 지원 사업은 8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3월 1일 폭설 피해에 따른 조기 복구 지원과 농산 가공품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농산물 온라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늦어졌으며 농업 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하반기에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네, 첫 번째 활기찬 농업 농촌 기반 조성으로 지난해 양구군에서 처음 지급한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2,072명 대상자에게 7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였으며 농업 인력 지원은 농업 인력 중개센터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농촌 지원 사업은 대상 부지의 지금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창업 지원 센터의 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체류형 주택 단지도 관련 시설 설계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귀농촌 활성화 11개 사업과 유치 지원 등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첫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은 3차 입국 40명을 6월 24일 20일 농가에 배정하고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인력 확보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은 당초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였으나 단체별 조직 구성 등이 조금 늦어지면서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을 돕고 있고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 등은 신농업 지원,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영농 정착 지원, 농업 생산 시설 지원,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농촌 체험 마을은 현재 총 7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사무장 채용, 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과 네트워크, 민박 홍보, 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서 농촌 체험 인적 자원 육성과 체험 시설의 안전 관리로 안전한 체험 마을 등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농작업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은 아스파라거스 작목법인의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은 7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노동 경감을 위한 장비 178대를 공급하고 취약농가 영농 도우비 사업은 244농가에 구령농업인 농작업비는 47농가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치어 약 25만 2천 마리를 방류하고 생태계 교란 어종 및 무용 어종 10톤을 수매하고 하반기에 28.6톤을 계속 수매할 계획이며 낚시터 환경 개선과 어장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104톤의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수산업 활성화입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동 정박시설 2개소와 경영 개선 장비 53대를 지원하고 어선미 선회기 8대에 대해 노후어선 건조비와 선회기 신품 교체,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을 통해서 노후 양식장 현대화와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 24쪽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임대하는 그 대형 농기계 15대와 동력 운반차 등 여성 친화형 농기계 6대,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보다 전동 가위 등의 그 품목을 추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화장치 80대, 농기계 종합보험, 현장 이용 기술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계속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의 신규 사업으로 올해 그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자금 지원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기반구축 및 농업인 교육입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면, 해안면 지역에 토양개량제 1946톤과 유기질 비료 11,948톤,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농업자재 등을 87농가에 22,570호를 지원하였고,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으로 논밭 제초 작업기 9대를, 그리고 수분 조절제는 27농가에 81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자율시책 사업으로는 포트 육묘 이양 장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확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학 영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토양 종합 분석과 유용 미생물 공급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 중인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는 약 20%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친환경 가공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오미농업 회사 법인의 원재료 보관 시설과 포장 라인 설비, 대함산 유기농업법인에는 농산물 집화장과 친환경 벼 건조기를 설치 추진 중이며 지역의 토양 개선 및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은 총 110헥타에 11월에 종자 공급을 지원하고 토양의 환원에서 양구의 토양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노동력 절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첫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드론 활용 사업은 지난 5월 12일 연시회를 마치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산물 우수관리 사업, 친환경 인증 촉진비를 계속 지원하고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제어보험은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12월에 실적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자료 33쪽입니다. 그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 6개 작목에 대한 지원과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 소독과 올해 신규 시행한 킬레이트제를 활용한 염류장애 해소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국내 소비 시장을 확충해서 조금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특화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과 소포장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한편 지역의 그 새로운 소득작물 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딸기 육성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고설베드 등의 생산 시설을 하반기에 설치하고 종묘 입식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계속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와 현대화 사업 14.7헥타를 지원하고 이 내에 방충시설, 환경조절 시스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자재, 노후인일 교체를 지원하며 산지 유통 저온시설 30동과 소형 건조기 5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보조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첫 시행한 자재 지원 사업은 올해 추진 방법을 평가해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 확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최고 명품 가수 육성 사업입니다. 자료 38쪽입니다. 네, TMJ 청년 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련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자사업 기반 구축 사업은 통일농업시험장 내에 강원 북부에 적합한 내한성 가수 묘목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
무병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외에 전 가원의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고 고품질 사과 수출 단지 조성을 위해서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그 해안면에 사과 세척 시설을 준공하고 내부 기계 장비를 구축 중입니다. 이외에도 신규 가원 조성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며 가수 생력화 작업기 등과 시설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지역의 그 기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황금 사과를 5헥타 재배 지원을 통해서 대표 품종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도 판단하겠습니다. 인삼 분야는 지주목 등 생산시설과 친환경 미생물제, 고온피해 경감기술 시범과 현대화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과 7번째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자료 41쪽입니다. 2266년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 무농약, 논활용 직불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품질 양구쌀을 생산하기 위한 상토 지원, 조기햅쌀 장려금 지원, 또 마을 단위, 농가 단위 소규모 쌀 포장재를 지원하고 곡물 건조기와 육묘 운반기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수미 상품화 기술과 친환경 벼 재배 단지, 황금 작곡 기계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쌀을 상품화하고 브랜드를 육성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펀치볼 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자료 45쪽입니다. 가수 육묘장으로서의 기반 사업 외에도 그 해안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육성되고 있는 사과의 새로운 연구 사업과 농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작된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은 좀 더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쌀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 쌀 소비 촉진, 소포장제, 대량 소비처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쌀 홍보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자료 48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고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포장재와 저온 저장시설, 선별장, 관련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 사업과 택배비 지원은 전 품목에 확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수출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와 품질 향상 지원, 명품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구몰에 입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명절 등의 농특산물 기획전 등을 운영해서 양구 농특산물 홍보 사업에 계속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시래기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입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시래기를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은 농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년간 총 40억 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으로 진행될 가공시설 신축 사업은 현재 공정 설계를 마치고 대상부지 기반 조성과 시설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특산물인 시래기가 농가 소득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시래기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포장재와 소규모 장비 지원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산업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자료 53쪽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로 관내 가공업체의 포장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가공업체 3개소에 대해서 햇삽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반기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40소농가에 48,370kg의 농산물 가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가공지원센터의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곰치 재배 기반 조성과 신품종 산채 장목 시범 재배입니다. 자료 56쪽입니다. 그간 재배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곰치 농가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지원으로 올해는 총 60농가 20.2헥타의 재배를 이끌어냈으며
지역에서 육성된 봄향도 시범 재배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신품종 산채 작목으로는 8농가의 땅두릅 촉성 재배 시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9번째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자료 58쪽입니다. 네, 한우 혈통 개량 5,801두, 생산 안정 사업 100두,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산 스마트팜 15개소 조성과 인공수정, 종축 등록 등 17개 사업에 대한 축협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도축 운송비 510두, 기반 지원 사업 6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번째 가축재해 예방 및 사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료 60쪽입니다. 혹한기 혹은 또는 혹서기를 대비해서 재해 대비 축산시설 1개소와 33농가에 대한 가축 재해 보험 지원, 폭염 대비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양계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60톤의 수분 조전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중소가축 사육 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입니다. 자료 62쪽입니다. 네, 지난 3월 30일 준공한 양구 벌꿀 가공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 본격적으로 인증된 그 벌꿀을 한층 업그레이드돼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는 토종벌 육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밀원수는 동면 워른리 지역 3헥타에 헛개나무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12번째 축산 분뇨 악취 저감 지원입니다. 자료 64쪽입니다. 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은 미생물을 저희가 매주 400리터씩 계속 보급하고 있으며 퇴비사 부속 촉진 장비 10개소와 그 기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 양돈 단지의 악취가 조금 저감이 돼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13번째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자료 66쪽입니다. 네, 축산농가의 조사료 종자로 호맥 등 410헥타분을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 3,984톤 중에 동계를 진행 중이며 하계는 사업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 TMR 제조 장비 지원 사업으로 그 부전 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관심 있으신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군비 지원분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중고생의 급식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14번째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입니다. 자료 68쪽입니다. 네, 가축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접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축 사체 처리 지원 사업은 양돈 농가의 수거함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네, 공동방재단 운영은 관련 시설 및 소규모 137농가에 대해서 소독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축사 공기정화 질병 예방 기술 보급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양계 2농가의 공기 살균 및 분진 저감 시설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관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 소독약품, 거점과 통제초소의 차단 방역과 소독 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며 질병 관리를 위한 질병 진단 키트를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구서구충제, 소설사병 예방약 등을 신규 추진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모두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앞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있어서 소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지역과장님인 과장님에 대해서 지혜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네, 박근혜 위원입니다. 정책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업용 면세유 지원하신다는데 농축산 면세유 지원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보고 예비가 없다 그래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어업용 면세유 그래서 작년에 어업용 면세유가 지급됐고요.
농업인도 면세가 지급됐는데 금액이 지원 금액이 올해는 어업만 되고 농축산 쪽에서는 빠져 있어요. 저게 어떻게 되는지. 농업인 면세유 사업은 도에서 그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업용 면세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안 되죠, 지원이. 아직 농업용 면세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모든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이 지금 일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따로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 임대은행에요, 굴삭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정책가나 이런 데서 그 굴삭기, 지게차 이런 거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그 교육을 보낸 적 있죠. 안양이라다 이런 데다가 해서 2박 3일 동안 교육 받아오면 굴삭기 수료증 받아오면 빌려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농업인들이 그 굴삭기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 굴삭기 교육은 자체 교육만 해서는 그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특히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그냥 교육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그런 기관 쪽에 안성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 쪽에 좀 확인을 해서 이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 비용은 교육비는 지원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하고 좀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교육만 갖고는 사실 좀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용 굴삭기라든가 뭐 지게차 이런 게 요즘은 그 소소하게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수료증이 없어가지고 못 빌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걸 신경 써주시고요. 그 지원과장님 올해 4월에 그 잦은 비와 그다음에 그 저온 피해로 수박이라든가 사과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나도 확인하시고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으신지. 아, 4월달, 5월달 중간중간 5월 중순에도 저온이 있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좀 저온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과 함께 합동 조사를 좀 했고요. 저온 피해. 그래서 중심화가 많이 그 피해가 입은 농가에 한해서는 이제 측화에 그 적화보다는 적과 쪽으로 저희 유도하는 좀 기술 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박이나 과채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정식 이후에 지금 저온이 밤낮으로 좀 저온이 반복되고 있어서 생육이 지금 저조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 불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우려되는 농가가 한 서너 농가는 저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장 기술 지원단과 협력해서 지금 현장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현황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현황이 파악돼서 좀 안 좋은 농가들은 좀 지원을 해서 육류값에서도 좀 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농가들 저희가 열심히 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서 요즘 철제값이 많이 올라서 현실에 안 맞게끔 좀 농업인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650에서 40% 정도 자본을 내야 되는데 그 외에도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더 자본을 내야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돼 있어요.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혹시 이 가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은 보조율 상승보다는 가격이 상승되니까 거기에 좀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소장님 태비사라든가 축사, 현대시설 이런 걸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그때 그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비사를 선정받고 인허가 부서에 가서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캔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그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거 없이 그냥 축산업에서 선정이 됐다는 그 조건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그쪽 인허가 부서도 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걸 내주실 때 좀 사전에 검토가 돼서 뭐 상하수사라든가 안전건설과라든가 이런데 좀 이렇게 검토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이 이런 걸 하는데 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좀 사전에 여쭤보고 그쪽에서 가능하다 이랬으면 선정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를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좀 안 하시겠구나. 왜냐면 인허가부서에서 딱 가면은 설계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모든 서를 가져라 그래요. 가져라는데 선정되신 분이 난 됐구나 해서 설계를 뜨고 토목 증명을 하고 서를 제출을 합니다.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져가서 인허가부서 제출했을 때 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분은 한 4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이제 경제적으로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센터에서 미리 선정할 때 기준점이나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그 농업인들 피해 좀 안 가시게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업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조금 사전 그 행정 절차 등에 관한 인허가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정돼서 축산계 가니까 저희는 선정만 합니다. 인허가부서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 농업인들은 참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검토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우스 현대화시 하듯이 노비를 좀 하듯이요. 축산도 보니까 요즘에 건물이 오래돼 있어가지고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좀 하시면은 이 악취 제거에 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빛이 축사 바닥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 지붕 개량에서 이런 쪽에서 할 수 있으면 아마 악취 제거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이런 쪽 사업도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현재 그런 쪽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거는 없었고요. 일단 제가 축산 쪽 분야는 올해 사업을 조금 마치면 이제 사업 성과나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요. 조금 이렇게 통합하고 하면서 저희가 그 국도비에는 제가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으니까 군비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또 신규 사업들을 조금 발굴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주변에 있는 그 우사라든가 이런 건물들이요. 이게 처음에 보기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네. 혹시 울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야생 뭐 너구리라든가 이런 것도 못 들어오지만 미관상으로 좀 이렇게 보기 좋게끔 꾸밀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리 유통센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전 계획은 지금 저희 이제 산지 유통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리시장에서 그 산물 출하 방식의 어떤 유통을 반대하면서 이제 많이 촉발이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 군유지에 지금 학조리 그 도로 개설하면서 나온 군유지에 저희가 그 새로운 시설을 이렇게 신축하는 거를 지금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도 부지라든지 뭐 사업비에 대한 조금 계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당장 선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정되기까지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 관련 조금 사전 사항들을 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지 유통센터는 그 자리 이전이 가장 좀 시급해요. 거기 테라스 코트도 있고 앞에 그 강원 외고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하루속히 좀 다른 부지를 옮기셔가지고 저희 농업인들이 이 농업을 하면서 그 산지 유통센터에서 포장과 마케팅을 좀 동시에 하셔가지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사실 의원님 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그 우리 박기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통센터는 4,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아까 저기 우리 위기 대응 틈하고도 잠깐 얘기했더니 군부대 유지 그쪽도 아마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또 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지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전 문제는 좀 가시화시켜서 좀 가능하면은 그래도 센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센터 쪽으로 가는 게 좀 그쪽에 저기 부지를 매입했어도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떤 접근성이나 뭐든
업무적으로 처리하기에도 좀 좋지 않나 싶은데 그때 그 센터 부지 매입할 때도 엄청난 부지를 매입해서 넓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좁아요. 그게 참 우리가 진짜 10년지기나 100년지기를 보고 사업을 했으면 벌써 그때 당시 했을 때 좀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또 이제 이러한 측면에 대처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우리 저기 정책과 내수면 어족자업과 관련돼서 이제 방류 사업을 또 오래 하죠. 네. 근데 이 방류 사업을 하면은 이 방류 사업을 하고 나서의 모니터링을 하나요? 어떻게 좀 사실 그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사실 모니터링까지는 좀 힘든데 저희가 사실 그 인재나 이런 옆에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방류 사업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긴 한데 아니 뭐 적은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네. 방류 사업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가 문제죠. 지금 그 방류 사업을 해서 어민들 소득이 증대가 돼요?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그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나름 조사를 해서 그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류 사업은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이거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비 사업도 일부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거의 뭐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 그 부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을 우리 저기 지원과장님도 있고 우리 저기 센터장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반복적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족자원이 좀 뭐 고갈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산란기에 좀 포획을 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좀 이제 자제를 하고 지금 저희들 소양호나 8호에 이제 뭐 어촌계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저쪽 우리 보마가 놓은데 이쪽이 망을 쳐놓은 거 보면은 거의 한 100m에 하나씩은 쫙 쳐 있어요 지금. 지금 산란기에 어떻든 간에 뭐 붕어 같은 경우, 잉어 같은 경우 산란기에도 많이 이제 어획량을 올리더라도 실제로 값이 낮다 보니까 커다란 소득의 증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치어 방류 사업을 하면 뱀장어,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뱀장어. 뱀장어, 쏘가리, 동작에 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양식 쏘가리도 자체도 양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옛날같이 쏘가리를 잡아서 어떤 어민들 소득에 커다랗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방작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렇게 치어 방류 사업을 벌써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은 벌써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좀 다른 쪽으로 좀 저희들이 좀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전환을 시키는 게 낫지 이게 치어 방류 사업 해가지고 실제로 딱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입찰한 그 양식 하신 분들이 이제 고기를 가져 나와서 방류를 하는데 이게 좀 뒤에 좀 뭔가 좀 이게 뒤에서 뭐 이 거래가 오고 간다. 돈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누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지만 저기 입찰 보는 데서 그 차로 싣고 와가지고 갖다 붙는데 이게 정확한 개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몇 마리인지 그게 안 되죠. 추정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대상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그 크기를 가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크기 측정하고 전염병 검사를 거쳐서 그 일정 크기 보통 한 3.5cm 이상이면 3.5cm 이상 뭔가 크기에 대한 부분은 종류별로 크기에 대한 부분을 일단 검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을 해오지만 그거 이제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제로 방류하는 양은
이제 입찰 금액보다는 좀 크게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많으면 많았지 크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뭐 뒤에 거래가 있는 거는 사실 없어야죠. 예, 저희 있을 수는 없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 입찰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가져다가 방류를 하는 우리 사업이기 지금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돈이 오고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입찰하는 데하고 우리 저기 하고 이렇게 좀 오고 저는 간다는 그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이 어촌의 어민들한테 소득이 증대가 되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취업 방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군비나 도비 지금 해가지고 거의 한 17억 돈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17억 맞죠? 1억 7천만 1억 7천이요. 원입니다. 1억 7천 원, 1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반반씩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도비 9,200하고 군비가 아니 지금 저기 어촌계 지금 진목하고 저기 용어하고 반반씩 예,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게 되면 거의 이 반반.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한 20년도 넘었죠. 예,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저기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니까 그냥 의뢰해야 된다는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시대에 맞게끔 그것이 뭔가 자부담하고 보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벌써 몇십 년째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 효과도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도비가 들어온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 지금 실적으로 지금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어부들이 커다란 소득의 증대돼서 뭔가 이건 해야 된다는 거 적극적이라면 해야겠죠. 근데 뭐 소득의 증대가 어떻게 커다랗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나타나는 사업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이게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도비하고 군비로 매칭이 됐지만 전에는 이게 국비 사업에서 금년부터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도비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도 이런 방류 사업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는 하지만 이게 방류 사업이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국비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줬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그 해수부에서 나오는 자료 등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좀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방류 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방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어획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게 없지 않아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외국에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바다 양식에서 너무 많은 양식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자연산 같은 경우에 양식에 밀려가지고 이게 값이 하락이 돼가지고서 소득의 증대가 어민들 소득의 증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사업이 그러면 이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업인들이 이 어업을 통해서 수익이 이제 많은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안 되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 그 가공지원센터 같은 거를 저희들이 좀 예. 그렇게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이젠 고기의 양은 많아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뭐 빙어도 저희들 지금 실제로 가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예. 가공센터를 줘서 저희들이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야지만 이게 맞는 것이 이거를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수확을 올리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저희도 그 수산물 유통가공센터에 대해서 사실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도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좀 안 되다가 지난번 도 추경에 그 가공지원센터 사업이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 우리 추경에도 그 부분을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규모의 사업비로 일단 확정된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그 내수면자원센터 쪽을 통해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물이 이제서야 좀 나왔고요. 그 부분도 진짜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공이 좀 들어가거나 해야 뭔가 부가가치 높일 수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지난 겨울 같은 경우 빙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처가 워낙 없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 겨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가공지원센터 사업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치유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치유방류 좀 보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굳이 도비 안 받더라도 군비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도 커다란 수익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가 또 어업인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밑에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지금- 사업이에요. 예, 예. 그런 사업도 사실은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업체 수익으로 가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다 어업인들이 환경 개선 사업 하는 부분을 폐기물이나 뭐 폐목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면 그 부분들을 또 이제 보상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민들에 대한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그렇게 방법을 진행하고 차라리 있는 그런 것 방향으로 같고. 전환하는 게 더 예. 효과적인 거고 아까 우리 저기 의장님이 말씀하셨나 우리 저기 비아리 댐에 지금 이제 거기에도 부유물 같은 거 제거하는 이제 선박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떻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기 일전에도 제가 다른 과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한반도 섬 일대 지금 석축 쌓기 작업이 끝나면 다시 물을 채우게 되는데 지금 물을 쌓기 이제 담수하기 전에 지금 저기 우리 하리교서부터 이쪽 보마근 데까지 지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 위에 뜨는 쓰레기들 또 오르기 전에 미리 먼저 치워놓고 그 다음에 부임을 치워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우리 차고 나서 이제 부임을 뜨면 그때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럴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어민들 좀 이럴 때 가서 부임을 작업을 청소 환경 개선 사업을 미리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치유방류 사업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의원님의 그 질의에 좀 명확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치유방류 사업이 효과가 있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어가 자체 산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잡히는 장어는 하늘에서 떠진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방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임업하시는 분들에게 산에서 골재 채취해가지고 사업 확장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본의원이 예전부터 학교 학생들 우유급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에 대한 요청을 드렸었는데 초등생에게는 이제 다 급식이 되는 거죠, 무상급식이?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중등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 지원의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학생들이 그 출석 일수가 좀 작아지면서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조금 남을 것 같고 해서 계속 요청하셨던 중고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하반기에 조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관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유 무상급식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 후공리 유기질 비료장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라고 봐도 됩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지금 간주하고 올해부터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지금 진행 중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직 그 위탁 업체와 체결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예. 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시범 운영 중이었던 양구 태비 영농조합 법인과 좀 수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조금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게 그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 양구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2010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1차, 2차에 거쳐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어떤 비효율적인 어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후숙장으로 그 교반기에서 후숙장으로 퇴비를 운송할 때 흘리는 그 퇴비에 대한 우기 때 그게 폐수가 흘러나오는 또 그래서 그거의 보완 시설을 조금 그 양구 퇴비 영농조합 법인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전문가들을 많이 의견을 좀 구했고요. 거기서 최적의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는 협의점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저희가 그 사용수의 지금 허가를 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위탁 계획서 내용을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네네. 계획 전에 이 유기질 비료 사후 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비료 공장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된 예, 사후 관리 기간 1차년도에 줬던 1차로 줬던 게 2012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었던 그 분뇨 교반실 같은 경우는 내년이 이제 보조 기간 그 기간이고 그다음에 2차로 지었던 시설들 후숙장이라든가 기타 자동 포장 라인 야적 창고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6년에 저희가 보조 관리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26년도. 네. 예. 혹시 그 전국 지자체 중에 네. 지자체 직영으로 이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 양구에도 이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이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양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악취, 그다음에 오폐수가 발생이 또 적을 테고 밀월이 그만큼 또 줄어들 테고요. 또 비료 생산 단가가 아마 공급 단가가 싸질 겁니다. 그리고 또 고용 창출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이 유기질 비료장을 갖게 된 이유가 목적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처리하기 목적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위탁 조건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 그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의 설립 목적이 양구군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어쨌든 경축자원원에서 양질의 퇴비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그 한강수계기금으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법인에게 양구군 축분 처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좀 얘기하고 있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리가 안 되는 개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를 충분히 전달을 해서 지금은 그 양구 그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는 축분은 우선 처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위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관내에서 네. 발생되는 축분 처리 반입을 안 해준다면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자 경고, 주의, 경고, 계약 해지 이런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그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이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의원님들끼리 좀 의견 차이가 있어. 이 방류 사업은 아마 이게 기획실이나 환경과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명칭이 붙겠어요? 내수면 자연 생태계 유지 사업 이렇게 붙겠지, 그죠? 이쪽에서 하면. 근데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균순 과장님 쪽에서 하니까 갑자기 이게 어족자원으로 바뀌어요. 탁
특정한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잡아먹는 그 생계수단으로 이게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민들 말고는 이거 그냥 자연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아마 어부님들이 그걸 잡아서 좀 득이 된다 그러면 그게 좀 득이 됩니까? 그러면 고기 붙잡아갖고 너 원래 여기서 왔었니? 아니 어디 가두리에서 그때 일로 왔니?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방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온 거를 우리가 어족 자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떤 자연 생태계 보존 유지 상태. 그래서 낚시꾼들도 와서 좀 낚시고기가 많이 잡혀야지 오니까 그것도 관광객이니까 접근을 좀 우리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소장님께서 저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저 해안 쪽에서 하고 계신 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DMZ 그 청년 농업 챌린지 사업은 현재 그 기본 용역비는 국비를 작년에 확보해서 기본 계획을 12월까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 네,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게 그 기존의 어떤 편성된 매뉴얼을 중앙부처의 편성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국비가 조금 담길 수 있는 사업 등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찾아서 좀 내년에 국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내에 우리 군에서 옛날 그 영화 세트장 받는다고 한 5만 평 산 게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임대를 준 게 있고, 그죠? 네. 네. 특정인한테. 네.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그 국가의 농토를 임대를 받아서 2년생 이상의 그 식물을 심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수원을 만들어 놨고, 그죠? 그냥 농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과수원 과수원은- 아닙니까? 네. 사과나무는 하나 거기 없어요? 5만 평 안에? 네. 사과나무는 없어요? 사과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 농지로 쓰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게 좀 맞아요? 사과가 없어요? 거기 사과나무 안 심었어요? 아니요, 비닐하우스가 몇 동 있으시고요. 아, 그거는 아직 그 해지가 안 들어갔고요. 그분은 아니, 이건 해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자, 그래서 걱정인 게 그거예요. 토지 임대 계약은 관제계에서 했을 거고, 네, 그렇죠? 네, 관제계에서 계약서상에 2년 이상의 나무나 식물은 심지 않게끔 명시가 돼 있을 거고, 네, 지금 그 사람 우리가 심었을 때 지금 말리지 않고 있다 이걸 달라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권리 요구가 있을 것이고, 지금 뭐 재판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소송?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여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역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29개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내가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정부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자치단체의 갖가지 노력으로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의 어떤 자신감에 우리가 편승돼 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한다 그러면 네, 의원의 그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이 농림부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DMZ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그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의혹이 좀 앞서서 좀 발빠르게 가시는 어떤 그런 추진력은 좋지만 그래도 사방을 좀 경계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게 어떤 용역사의 어떤 그런 제주의 신남에 같이 편성해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는 우리 군만 본다라는 그 걱정을 좀 같이 좀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이제 뭐 이런 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사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하는 부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사람하고 어떤 저희 지역의 농지나 이런 자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개 뭐 농역사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런 사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말까지 용역계획서가 나가는데 네. 당장 그 임대내준 임대권자들한테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발을 빠르게 가다 보면 자꾸 이런 좀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차곡차곡 가시라는 얘기지. 네. 언젠가 이게 서광이 보일 때 내년부터 농사 못 집니다. 계약기간 끝나서 재계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치 금방 형성이 돼서 예산이 금방 편성된 것처럼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불협이 큰 분야 아니고 그 불협이잖아요. 그죠? 그런 불협이 좀 안 생기도록 좀 지혜롭게 좀 추진해 나가실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22일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양구군의 제1차 정례의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